풍경 사진을 찍을 때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째, 구도. 둘째, 색상.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구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해보세요. 가로, 세로, 수평, 수직이 잘 맞았는지. 너무 욕심내어 전체를 다 담으려 하다가 정작 주제가 되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구도는 아닌지를요. 그 다음이 색상인데요. 색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가들은 구름이 살짝 낀 날, 동틀 때나 노을 질 때를 좋아합니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붉고 노란빛이 지상을 물들여 환상의 세계로 바꾸어 주거든요. 그런 시간을 잡아내는 것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촬영 후 색 보정을 통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진가의 중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림 해설 영상에서 갑자기 웬 사진 잘 찍는 법이냐고요? 오늘 작품 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화가들이 바위에, 벽에, 나무판에, 캔버스에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화폭에 어떤 구도와 색을 쓰는 게 좋은지 수없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그림에 나타난 원근법, 명암법 등을 따라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가이드 시선이 생각하는 현대적인 사진 기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화가들은 누구일까요?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참고 사진과 그림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클로드 모네입니다. 모네가 르누아르와 함께 다녀갔던 이탈리아의 보르디게라 정원을 그린 것입니다. 1883년 모네에게는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베르니의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르누아르와 함께 프랑스 남부지방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돌다가 프랑스 니스에서 가까운 이탈리아 보르디게라를 방문했습니다. 보르디게라는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인구 1만 명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79일 동안 38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 좋은 인상을 받은 모네는 1884년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모레노라고 하는 대부동산 소유자를 소개받았는데요. 그의 거대한 정원은 열대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네는 그 집과 정원을 배경으로 풍경화를 5점이나 그렸습니다. 그는 이 집을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온화한 기후에다가 풍부한 열대식물이 질비한 정원을 본 모네는 지상낙원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알리슈 오슈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나 가지에 열매를 달고 있는 야자수와 레몬수 그리고 이들과 얽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몬드, 복숭아 나무들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소. 매일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당신도 그 모든 진화를 따라가고 싶어질 거요. 편지에서처럼 이 그림은 전경의 지중해 야자수와 노란 열매가 맺힌 레몬수를 묘사하고 있으며 나무 사이로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종탑이 보입니다. 캔버스에 유채로 그린 그림의 크기는 65.5cm, 81.5cm입니다. 모네는 이 그림에서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분홍, 주황, 군청, 청록 등의 색을 사용합니다. 이 그림에서 아침의 효과는 떠오르는 태양에 의해 생성된 장밋빛과 푸른 나뭇잎들의 하모니를 통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분홍, 주황빛이 맴도는 푸른 야자수의 색상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이른 아침 태양이 만들어내는 음영이 야자수잎의 녹색과 상호 간섭을 일으켜 희귀한 무지개 색을 창조해낸 결과입니다. 화가는 보르디게라에서 약 45점 정도를 작업했는데요. 현장에서 그린 것을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1945년까지 이 그림은 독일 기업인이자 수집가인 오토 크랩스의 컬렉션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소련이 이 그림을 가져와 에르미타주 수장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임시 공개되다가 2014년에 슈킨 및 모로조프 형제 기념 갤러리가 오픈되자 이 작품도 함께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사진들은 현재 보르디게라 풍경입니다. 보르디게라는 청록색의 지중해, 푸른빛의 우거진 야자수, 붉은 기와를 가진 아담한 가옥들, 그리고 마을 중심의 성당 종탑이 특징인 곳입니다. 아쉽게도 모네의 그림과 같은 구도와 색상을 가진 사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에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정원과 아침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보르디게라 정원의 아침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구도를 보겠습니다. 모네는 이 마을의 랜드마크로서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인식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구도를 선택하되 중심 주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주제는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정원의 야자수와 감목들 사이로 저 푸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우뚝 서있는 교회 종탑, 그리고 야자수가 만들어내는 원시림 같은 느낌이 이 구도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색상을 보겠습니다. 참고 사진과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있는 야자수들의 색은 그냥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모네는 이 야자수 잎을 분홍, 갈색, 붉은색, 청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의 배합으로 그렸습니다. 이 색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야 때는 새벽 1~2시쯤 해가 살짝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두워지다가 얼마 안 되어 태양이 다시 떠오르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햇빛이 건축물과 거리와 다리를 비추니 강렬한 황적색이 도시를 지배하게 됩니다. 모네는 아마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만들어내는 색의 마술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예민한 감각으로 그의 망막에 맺힌 색들을 그대로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 느낌을 놓쳐선 안 되지. 모네는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팔레트의 물감들을 큰 붓에 묻혀서 캔버스에 덕지덕지 찍어댔을 것입니다. 원래 지중해의 청록, 야자수의 초록, 그리고 교회당의 흰색만 있는 단순한 조합이었을 풍경을 모네는 아침해가 만들어내는 붉고 노란빛을 버무려서 마치 보석들이 햇빛을 받아 총천연색을 발산하듯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노랑을 강조하기 위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레몬수를 야자수 앞에 좀 과장되게 배치했습니다. 야자수의 총천연색은 좀 더 강렬한 대비를 원하는 사진가들이 컴퓨터 보정 도구를 통해서 대상의 색상을 변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색 보정을 통해 푸른 보르디게라 정원을 모네는 신이 선사한 낙원과 같이 울긋불긋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번학봉 사진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색 보정은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천연의 이미지여야만 예술사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각형 뷰파인더 안에 피사체를 담는 행위 자체에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의 색을 원하는 대로 보정하는 것 또한 작가로서 능히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네는 오래전에 그 경계를 넘어선 화가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나치게 밝고 과장된 총천연색을 화폭에 시도한 모네. 그의 색 덕분에 보르디게라 정원은 더욱 빛이 납니다. 화가는 대상이 더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구도와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보르디게라 정원을 방문하여 모네가 본 것과 같은 구도와 색채를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림은 이제 재현을 넘어 표현을 향해 가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최초의 그림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세상을 아름답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모네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 당시 사람들은 관객 무덕이라며 외면하였지만 지금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모네의 그림을 보고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모네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바꾸어주기 시작한 화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